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걷는 게 힘들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저도 가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헛디딜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곤 하는데요. 물론 노화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답니다. 우리 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면 훨씬 더 활기차고 튼튼한 다리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단백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 하면 제일 먼저 소고기나 닭가슴살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들도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소고기보다 더 우리 다리에 힘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더 흔하고 친숙한 기특한 단백질이 있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 힘이 짱짱해지는 비법과 함께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단백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다리 힘 꽉 채우러 가볼까요? 우리가 왜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육 피로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는 경우, 또는 평소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 근육의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다리에 힘이 쫙 빠지게 돼요.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요. 마라톤이나 등산 후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경 손상이나 압박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 경로에 염증이 생기면 다리에도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예요. 우리 몸의 혈액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리 힘 빠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말초 동맥 질환 PAD과 같은 경우 다리 힘 빠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영양 부족이에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다리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증, 힘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척추 및 디스크 문제예요.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힘 빠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분비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말초신경병증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신경 손상이나 기능 저하로 다리나 발에 힘이 빠질 수 있는데, 당뇨병이나 알코올 남용, 비타민 B12 결핍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도 큰 원인 중 하나예요. 60세 이후부터는 다리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며 매년 약 3%씩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 다리에 힘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랍니다.
그럼 다리 근력을 튼튼하게 키우고 유지하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양질의 단백질이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해요. 특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좋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50세 이상이 되면 근육 합성 신호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양질의 단백질이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닭가슴살, 계란, 우유도 물론 훌륭한 단백질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단백질은 바로 콩이랍니다. 콩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모르게 건강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병아리 콩은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추고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고기와 비교했을 때 지방 함량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더 좋고요. 어떠세요? 소고기보다 더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콩이 바로 우리 다리 건강의 핵심이었네요. 보통 하루에 우리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고기로만 채우려면 양이 꽤 많을 수 있어요. 고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약 30에서 40%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두부, 콩, 계란, 우유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두부를 두유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콩국수나 콩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답니다.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우리 몸의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침 식사 꼭 챙겨 드실 때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콩으로 만든 두유나 두부, 병아리콩 샐러드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겠죠? 단백질만 잘 챙겨 먹으면 다리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백질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영양소들도 있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지방이 많은 생선인 연어, 고등어, 참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예요. 이 영양소는 말초 신경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질산염이에요. 상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콜린이라는 영양소도 중요한데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뇌에서 근육으로 움직임 명령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아보카도도 신경 보호, 근육 조절,
그리고 걸음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식단에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철분, 비타민 B군 특히 B1, B6,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도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피로감을 줄여주며 신경과 근육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다리 건강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다리 힘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랍니다.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걷기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답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도 다리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다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잠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따뜻한 물에 다리를 담그는 족욕도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다리를 더욱 튼튼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약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통증이 동반될 경우 또는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해요. 특정 질환 예를 들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꼭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근육 피로, 신경 손상, 혈액순환 문제, 영양 부족, 척추 및 디스크 문제, 내분비계 문제,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등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다리 근력 강화를 위해 소고기보다 더 쉽고 효과적인 단백질은 바로 콩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에 맞춰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 셋째,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12, 질산염, 콜린,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고 규칙적인 하체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벌써 여러분의 다리는 조금 더 튼튼해진 기분 들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튼튼한 다리로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갈 차례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콩으로 만든 두유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쿼트 몇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나 병아리 콩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다리 힘을 위해 어떤 단백질을 드시는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